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연 끊고 지내던 시댁 식구들이 몰래 동네로 이사오고 찾아오길래 다시 한번 시원하게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살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이제 곧 아이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도움 없이 반반 결혼했고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남편보다 제가 1,0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 예당 같은 것은 모두 생략하고 반지만 나눠 끼고 결혼식 올렸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호구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대주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저와 꼭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받고 결혼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만나면 시비만 거는 시어머니, 탐탁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시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시댁에 자주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호구짓 하다가 2번 걸려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믿음이 가질 않았어요. 결국 시동생한테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시동생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었고 언제든 사기로 고소한다는 마음으로 증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도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크게 실망을 했는지 시댁과 연 끊고 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 편을 들었고 남편이 그렇게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것은 모두 제가 조종한 것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말이 안 통하니 저희는 시댁과 연 끊고 지냈습니다. 연 끊은 지 1년 반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살고 있고 저는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은 명절 때나 한 번씩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이상한 문자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구와 살림살이 등을 사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하지? 했더니 남편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저희 집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군요. 오이소박이, 깻잎 무침, 무말랭이 등이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이 반찬들 놓고 간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시어머니가 들고 와서 놓고 간 것인가 했습니다. 시동생도 차가 없거든요. 옆집 사는 언니와 친하게 지내는데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언니예요. 그 언니가 저희 집 문 앞에 반찬을 가져다 놓는 분을 봤다고 합니다. 인상착의를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말이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옆집 언니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 손님으로 몇 번 오셔서 이 동네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고 했답니다. 순간 남편을 의심했어요. 남편도 함께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며칠간 남편 행동과 핸드폰을 관찰해 봤는데 남편이 저를 속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에게 당신도 알고 있었던 일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암튼 그렇게 한동안 지내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하더군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 가져다 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평생 이렇게 살 것이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본인의 두 아들 사이가 좋았는데 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시동생 평생 볼 일 없을 것이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더니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부터 3일에 한 번꼴로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밥은 잘 해먹고 사냐?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이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다 말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잘 주던 장남이 저와 결혼하고 달라지니까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요. 다시 남편에게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진짜로 몰랐냐고 몇 번을 물었더니 남편도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 남편을 믿기로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우리 집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더군요.
두 모자는 쳐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피해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시댁의 호구 노릇을 하며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 엄마와 동생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결국 저는 파혼하자고 했었습니다. 한 달간을 저에게 매달리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안쓰럽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호구 노릇은 그만하기로 했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저와 꼭 상의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사기를 쳐서 남편이 2천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배째란 시기였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편만 들며 가족끼리 너무한다 하셨습니다.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치는 남편의 배우가 저라며 저에게 온갖 막말과 쌍욕을 하셨던 시어머니예요. 그런 분이 저에게 전화로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저는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2주 전쯤에 드디어 남편과 제가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씻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시간에 택배가 왔나 하고 누구세요 했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잠시만 얘기를 하자고 계속 문 앞에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시동생 목소리가 들리고 형수님 너무하는 거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는 계속 문 앞에서 안 가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마주친 것이죠. 동네 시끄러울까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이냐 묻더군요. 남편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동생 돈줄 노릇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다며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저와 결혼하더니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엄마랑 동생 호구 노릇을 그만두고 지금처럼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라고 당장 나가시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꼴이 참 우습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내가 우스워 보이는 것은 너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증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 고소를 해서 네가 날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사기당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났지만 형제간에 고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평생 연 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로 이사까지 와서 불쑥 찾아오는 것을 보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고소를 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모르게 저희는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시동생이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는 원망 섞인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안 말리고 뭐하고 있었냐 묻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꼭 고소를 하자고 말했다고. 우리가 손해본 금액, 이자까지 쳐서 주기 전까지는 절대 고소를 취할 일 없으니 둘 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동생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달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전부 갚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저에게 시동생이 돈을 갚는다고 했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하시더군요. 고소를 취하만 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동네로 이사까지 오셨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걸 어떻게 하냐 묻더군요. 암튼 우리는 고소를 취하할 일 없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에게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나 생기고 회사에서 잘리기나 할 테니 잘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제가 핸드폰을 집었더니 그때서야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고요. 집에서 호구 노릇을 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동생한테 사기를 당한 자기를 오히려 나쁜 놈으로 만드는 엄마와 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요.
몇 번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사하면 시어머니와 시동생 연락처 모두 차단하고 살자고 합니다. 남편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사해서 자리가 좀 잡히면 아이도 가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니까 좀 힘든 일이 많았네요. 시댁과 모든 것을 확실히 끊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몰래 근처로 이사까지 온 시어머니와 시동생, 참 소름 끼치네요. 남편께서 속상한 것도 잠시일 거예요. 시댁과 확실하게 연 끊고 두 분이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